제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조용히 배제당하고 보이지 않는 선 밖으로 밀려났다가 결국 그 선을 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됐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54이에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32평짜리 아파트예요. 저희 부부랑 대학생 아들 하나 살고 있죠.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전업주부예요. 2024년 9월이었어요.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어요. 커뮤니티 센터 개관 안내라는 제목이었죠. 저희 아파트는 재건축한 지 2년 됐어요. 새 아파트라 시설이 좋았죠. 그 중에서도 커뮤니티 센터가 제일 자랑거리였어요. 지하 1층 전체가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요가실, 피트니스실, 독서실, 다목적실까지 있었죠. 그리고 9월부터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프로그램은 다양했어요. 요가 교실, 노래 교실, 탁구 교실, 영어 회화까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부 무료였어요. 관리비에 포함된 거였죠. 저는 관심이 갔어요. 집에만 있기 답답했거든요. 아들은 학교 가고 남편은 회사 가면 혼자였어요. 매일 집안일만 하다 보면 무료했죠. 그래서 신청하기로 했어요. 요가 교실이요. 전부터 요가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9월 2일 월요일 신청 접수일이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지하 1층 커뮤니티 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했죠. 저는 9시 50분쯤 내려갔어요. 조금 일찍 가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커뮤니티 센터 입구에 도착했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환했어요. 천장이 높고 조명이 밝았어요. 벽은 흰색이었고 바닥은 깨끗한 타일이었죠. 로비가 넓었어요. 한쪽에는 소파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접수대가 있었어요. 접수대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접수대로 갔어요. 번호표를 뽑으려고요. 번호표 기계가 접수대 옆에 있었어요. 버튼을 눌렀어요. 띵동 소리가 나며 종이가 나왔어요. 13번이었어요. 벌써 13번이나. 10시도 안 됐는데 13번이라니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온 거였어요. 저는 로비 한쪽에 서서 기다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사람들은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였어요. 주부들이었어요. 저처럼요. 몇몇은 운동복 차림이었고 몇몇은 편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김 선생님 오셨어요? 박 선생님도 오셨네요. 우리 같은 반하면 좋겠네요. 서로 이름을 부르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요. 저는 당황했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서로 알아? 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1년 됐지만 이웃을 잘 몰랐어요. 인사는 했지만 이름까지는 몰랐죠. 하지만 저 사람들은 달랐어요. 서로 친한 것 같았어요. 저는 괜히 안내문을 다시 읽었어요. 벽에 붙은 프로그램 안내문이요. 읽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읽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10시가 됐어요. 접수가 시작됐죠. 직원이 한 명씩 불렀어요. 1번 어르신 오세요. 한 명씩 접수대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계속 주변을 봤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가 선생님 누구래요? 이 선생님이래요. 유명하시대요. 그럼 좋겠네요. 다들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요가 선생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13번 어르신. 드디어 제 차례였어요. 접수대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신청하실 프로그램이요? 요가 교실이요. 네,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름, 동호수, 연락처를 적었어요. 작성하고 제출했죠. 네, 접수 완료됐습니다. 첫 수업은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예요. 감사합니다. 접수를 마치고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끝나고 커피 마실까요? 좋아요.
2층 카페 갈까요? 그래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혼자 생각했어요. 다들 어떻게 서로 알지? 나만 모르는 건가? 뭔가 이미 그룹이 형성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그룹 밖에 있었죠.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수업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9월 9일 월요일이 됐어요. 첫 요가 수업 날이었죠. 저는 오전 9시 50분에 커뮤니티 센터로 내려갔어요. 요가복을 입었어요. 어제 새로 산 거였어요. 요가 매트도 샀죠. 분홍색이었어요. 요가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요가실은 넓었어요. 거울이 한쪽 벽 전체에 있었고 바닥은 나무였어요. 앞쪽에 선생님 자리가 있었고 뒤쪽으로 매트를 깔 공간이 있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10명 정도요. 다들 요가복을 입고 매트를 깔고 있었어요. 저도 빈자리를 찾았어요. 중간쯤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쪽에도 자리가 있었죠. 고민했어요. 어디 앉을까? 중간 자리가 좋을 것 같았어요. 너무 앞도 아니고 너무 뒤도 아니니까요. 매트를 들고 중간 자리로 갔어요. 조용히 매트를 깔았어요. 그리고 앉았죠. 잠시 후였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저는 돌아봤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네. 여긴 늘 같이 앉는 자리예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늘 이 자리에 앉거든요. 저는 당황했어요. 늘. 오늘이 첫 수업인데? 오늘이 첫 수업 아닌가요? 아, 저희는 작년에 다른 데서 같이 했었어요. 다른 데서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알던 사이였던 거예요. 다른 요가 교실에서 함께 했던 거였죠.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저는 바로 일어났어요. 매트를 들고 뒤쪽으로 갔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첫 수업인데 무슨 정해진 자리가 있어? 같이 했었다고 해서 자리를 독점하는 건가?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거울도 잘 안 보이는 자리였죠. 10시가 됐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경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인사하셨어요. 우리도 인사했죠. 오늘이 첫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요가 경력 15년이고 여러 곳에서 강의했다고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선생님이 동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따라했죠. 수업은 평소처럼 흘러갔어요. 아니, 제게는 평소가 없었죠. 첫 수업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익숙해 보였어요. 동작을 자연스럽게 따라했거든요. 선생님도 그들을 자주 칭찬하셨어요. 김 선생님 좋아요. 자세가 안정적이에요. 박 선생님 호흡 잘하고 계세요. 저는 칭찬을 못 받았어요. 뒤에 있어서 선생님 눈에 안 띄었거든요. 1시간 수업이 끝났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매트를 말았죠. 저도 매트를 말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앞쪽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역시 이 선생님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자리 잡아요. 그래요. 저는 그들을 지나쳐 나왔어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9월 16일 월요일 두 번째 수업 날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뒤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뒤쪽에 갔죠. 중간 자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수업을 했어요. 지난주랑 비슷했어요. 선생님은 앞쪽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보이셨고, 저는 조용히 동작만 따라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게시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뭔가 봤나 봐요. 저도 가서 봤죠. 게시판에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요가 소모임 안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었어요.
요가 수업 회원님들을 위한 소모임을 만듭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차 마시며 침묵을 질 예정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명단을 확인해 주세요. 아래에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총 12명이었어요. 저는 명단을 확인했어요. 제 이름을 찾으려고요. 찾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없었어요. 제 이름이 없었어요. 왜 내 이름이 없지?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없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요가 수업 회원인데 왜 명단에 없는 거죠? 옆에 있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기요, 이 소모임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그건 단톡방에서 정리했어요. 단톡방이요? 단톡방이요? 네. 요가 수업 단톡방 있잖아요. 저는 그 단톡방을 몰라서요.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그 사람은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단톡방이 있다고요? 저는 그 방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죠. 단톡방 목록을 봤어요. 요가 관련 단톡방은 없었어요. 정말 초대를 안 받은 거네. 왜죠? 왜 저만 빠진 거죠? 저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누가 의도적으로 빼먹은 건지 아니면 실수인 건지 몰랐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소모임이 있는 날이었죠.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 가지 않았어요. 명단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정말 소모임을 하는지요. 오전 11시쯤 커뮤니티 센터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요가실 쪽으로 갔죠. 요가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어요. 문틈으로 살짝 봤어요. 사람들이 매트를 깔고 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차와 과자가 준비돼 있었죠. 정말 소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 없이요.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나만 빠진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9월 23일 월요일 세 번째 수업 날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갔어요.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죠. 수업을 했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앞쪽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보이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왔어요. 그런데 로비에서 소모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할까요? 그래요. 이번엔 차 말고 샌드위치도 준비해요. 좋아요. 다 같이 신청한 걸로 알았는데 제 이름만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 방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들을 지나쳐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초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10월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요가 수업에 갔어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였죠.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앞쪽에 모여 앉았어요. 단톡방은 여전히 초대받지 못했고 소모임도 여전히 제 이름은 없었죠. 10월 7일 월요일이었어요. 네 번째 수업 날이었어요. 수업을 했어요. 평소처럼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쉬었다가 스트레칭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쉬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물을 마시러 갔어요. 요가실 한쪽에 정수기가 있었거든요. 물을 받아 마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요가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손에 종이컵을 여러 개 들고 있었죠. 여러분, 커피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모였어요. 어머, 고마워요. 박 선생님 최고예요. 그 사람이 종이컵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앞쪽에 모여있던 사람들한테요. 김 선생님 드세요. 이 선생님도요. 최 선생님도 드세요. 저는 멀리서 봤어요. 정숙이 옆에 서서요. 그 사람이 계속 커피를 나눴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그리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커피가 담긴 종이컵이 2개 남아 있었어요. 아, 나도 주시려나? 그 사람이 제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제 옆을 지나쳐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종이컵 하나를 그 사람한테 줬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종이컵 하나를 들고 다시 제 쪽으로 왔어요. 이제 주시는구나.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 컵이 모자라네. 컵이 모자라다고요? 방금 전까지 2개 있었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했어요. 제가 더 가져올게요. 그리고 요가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수기 옆에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커피를 가져올 거라고 했으니까요.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이 끝났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도 제 자리로 갔죠. 그 사람도 돌아왔어요. 커피는 없었어요. 손에 빈손이었죠. 누군가 물었어요. 박 선생님 커피는요? 아, 없더라고요. 다 떨어졌대요. 다 떨어졌다고요? 방금 전에 더 가져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해했어요. 처음부터 가져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말만 한 거였죠. 수업이 재개됐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제 앞에서 컵이 떨어졌던 장면이요. 어머, 컵이 모자라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저는 조용히 매트를 말고 나왔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혼자 생각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의도적이었어. 컵이 2개 있었어요.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가져오겠다고 말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거였죠. 저를 배제하려는 계획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10월 14일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수업에 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난주 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수업을 했어요. 저는 뒤쪽 구석에서 조용히 동작을 따라 했어요.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었어요. 수업 중간에 나가기는 좀 그랬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봤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다녀오세요. 요가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갔죠. 화장실은 요가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복도 끝이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2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문을 열기 전에 들린 거였어요. 그 사람 요즘도 와요? 응, 매주 와. 아직도? 눈치 없네.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우리끼리 하는데 자꾸 끼려고 해요. 귀찮아 죽겠어요. 제 심장이 쿵했어요. 혹시 저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맞아요. 괜히 신경 써주다 오해 살까봐. 오해요? 무슨 오해요? 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안 오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났어요. 조용히요. 화장실 문에서 멀어졌어요. 복도 중간쯤에서 멈췄죠. 숨을 쉬었어요. 깊게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동안의 장면들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첫날 번호표를 뽑던 장면. 이미 서로 이름을 부르며 웃던 사람들. 중간 자리에 앉았다가 쫓겨났던 장면. 여긴 늘 같이 앉는 자리예요. 게시판에 붙은 소모임 명단.
제 이름만 없었던 명단. 쉬는 시간에 커피를 나눠주던 장면. 어머, 컵이 모자라네. 모든 게 연결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아니었어요. 계획된 배제였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배제였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온 두 사람이 복도를 지나갔어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 여기 계셨어요? 네. 화장실 가시려고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두 사람이 요가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봤죠. 이제 어떡하지? 수업을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가야 할까요?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요가실로 돌아갔어요. 수업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자리로 갔어요. 뒤쪽 구석 자리요. 동작을 따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먼저 나서지 않기로요. 수업은 계속 갔어요. 하지만 달라졌어요. 발언할 차례가 와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만 했어요. 질문이 있어도 묻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죠. 자리는 늘 끝쪽에 앉았어요. 제일 뒤 제일 구석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였어요. 10월 21일 월요일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는 특별 수업이 있어요. 게스트 선생님을 모셔서 특별 동작을 배울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와, 좋아요. 기대되네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게스트 선생님이 오시려면 강사료가 추가로 들어요. 1만 원씩 모아야 해요. 1만 원이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배울 수 있다면 낼만 했어요. 참여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 돈 가져오세요. 수업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참여하죠? 당연하죠. 그럼 단톡방에 올릴게요. 또 단톡방이었어요. 저는 그 방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에 특별 수업이 있대요. 1만 원 내야 해요. 그래? 그럼 내. 배우고 싶으면. 응. 다음 주가 됐어요. 10월 28일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1만 원을 준비해서 갔어요. 수업 전에 선생님한테 드리려고요. 수업실에 도착했어요. 선생님이 앞에 계셨어요. 선생님, 특별 수업 비용이요. 저는 1만 원을 꺼냈어요.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이셨어요. 영숙 씨요? 네. 아, 이미 다 걷었어요. 네. 오늘 내는 거 아니었나요? 단톡방에서 어제 다 걷었어요. 단톡방에서요. 또 단톡방이었어요. 저는 단톡방에 없어서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영숙 씨는 안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요. 안 하는 걸로 알았다고요? 제가 언제 안 한다고 했나요? 저도 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미 인원이 다 찼어요. 게스트 선생님이 15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15명이요. 수업 인원이 총 17명인데 15명까지만 가능하다고요? 그럼 저랑 한 분 더 못하는 건가요? 그렇게 됐어요. 미안해요. 선생님은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1만 원을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제자리로 갔죠. 뒤쪽 구석 자리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평소처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알았어요. 다음 주 특별 수업에 저는 없을 거라는 걸요. 11월 4일 월요일이 됐어요. 특별 수업 날이었어요. 저는 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제외됐으니까요. 집에 있었어요. TV를 봤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생각했지만 답은 없었어요.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숙 씨, 저 미경이에요. 요가 선생님요.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수업 안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특별 수업인데 아쉽네요. 네.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 씨, 혹시 수업 그만두시려고요? 모르겠어요. 영숙 씨가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이 진심인지 의례적인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11월이었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어요. 나뭇잎도 떨어지고 있었죠. 이대로 그만둘까? 아니면 계속 다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하고 편한 분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벽처럼 느껴졌어요. 너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아. 조용히 있어. 나서지 마.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참는 것도 기술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기술을 쓸수록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돼가고 있었어요. 11월 11일 월요일이었어요. 특별 수업 이후 첫 정규 수업 날이었죠. 저는 고민 끝에 다시 가기로 했어요. 그만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가 낸 관리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니까 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커뮤니티 센터로 내려갔어요. 평소처럼 9시 50분쯤요. 로비에 들어섰는데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접수대 쪽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저는 줄 뒤에 섰어요. 앞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 아, 담당자가 바뀌었대요. 담당자요? 네. 원래 김 대리님이었는데 이번에 박 대리님으로 바뀌었대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요? 줄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제 차례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요가 수업 수강생이세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숙이요. 박 대리님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컴퓨터로요. 아, 김영숙 씨.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출석 체크 방식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부터는 선착순으로 출석을 받을 거예요. 수업 10분 전까지 이 접수대에서 출석 체크하시면 돼요. 선착순이요? 왜 바뀐 건가요? 공평하게 하려고요. 그동안은 좀 자유로웠는데 앞으로는 규칙을 좀 더 명확하게 할 거예요. 박 대리님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자리도 자유석으로 바뀔 거예요. 정해진 자리 없이 선착순으로 앉으시면 돼요. 자유석이요? 정해진 자리가 없다고요? 그리고 단톡방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공지는 게시판으로만 할 거예요. 단톡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이 모든 규칙이 바뀌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네, 수업 잘 들으세요. 요가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들 어수선했거든요. 자리가 자유석이래요. 그럼 어디 앉아요? 모르겠어요. 일단 앉아야죠. 사람들이 이리저리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정해진 자리가 없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뒤쪽으로 갔어요. 평소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구석이 아니라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어요. 매트를 깔고 앉았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10시가 됐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규칙이 좀 바뀌었죠? 네. 저도 전달받았어요. 앞으로는 공평하게 운영될 거예요. 선생님도 알고 계셨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평소처럼 동작을 따라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선생님이 이번엔 뒤쪽 사람들도 봐주셨거든요. 뒤쪽 분들 자세 좋아요. 거기 계신 분 호흡 잘하고 계세요. 처음이었어요. 선생님이 뒤쪽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신 게요. 수업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매트를 말았어요. 앞쪽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자리도 못 잡고 단톡방도 안 된다고 하고. 불편하네요. 그들은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처음으로 편하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주가 됐어요. 11월 18일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9시 50분에 도착했어요. 출석 체크를 하려고요. 그런데 이미 줄이 길었어요. 10명 정도 서 있었죠. 다들 일찍 오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됐어요. 김영숙 씨, 출석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가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번엔 자리가 거의 다 찼어요. 벌써? 중간 자리는 다 찼고 앞쪽이랑 뒤쪽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중간 뒤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나쁘지 않은 자리였어요. 수업을 했어요. 평소처럼요.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12월 특별 프로그램 안내 읽어봤어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특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11월 25일까지 접수대에서 신청해주세요. 선착순 20명입니다. 선착순 20명이요. 이번엔 단톡방이 아니라 접수대에서 신청하는 거였어요. 저는 메모했어요. 11월 25일까지요. 11월 25일이 됐어요.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수업 전에 일찍 내려갔어요. 9시 30분쯤이요. 특별 프로그램 신청하려고요. 접수대로 갔어요. 박 대리님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특별 프로그램 신청하러 왔어요. 내 이름이요? 김영숙이요. 확인했습니다. 신청 완료됐어요. 이렇게 간단했어요. 단톡방도 눈치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와서 신청하면 됐죠. 감사합니다. 요가실로 갔어요.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50대 후반 여자분이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숙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영숙 씨, 특별 프로그램 신청하셨어요? 네, 했어요. 저도 했어요. 같이 들으면 좋겠네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네, 좋아요. 그날 이후 숙희 씨와 가끔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업 끝나고 짧게요. 12월이 됐어요.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크리스마스 요가였어요. 재미있었어요. 특별한 동작들을 배웠거든요.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박 대리님이 커피를 준비해 주셨어요. 종이컵에요. 여러분, 커피 드세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커피를 받았어요. 저도 줄을 섰죠. 제 차례가 왔어요. 커피를 받았어요. 따뜻했어요.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컵이 모자란 일은 없겠구나. 12월 중순이 됐어요. 요가 수업은 계속 잘 진행됐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앞쪽에 앉았던 사람 중 한 명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영숙 씨. 네. 요즘 자주 보네요. 네, 매주 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웃었어요. 저희 그땐 서로 잘 몰랐죠. 그땐이요? 지난 몇 달 동안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대답했어요. 웃으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아니에요. 그건 잘 몰라서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상관없었으니까요. 규칙이 바뀌었어요. 출석은 선착순이 됐고 자리는 자유석이 됐고 단톡방 대신 공지 게시판이 기준이 됐어요. 어느 날 수업 끝나고 누군가 말했어요. 이제 다 같이 하니까 편하네요. 다 같이요. 이제는 정말 다 같이 하는 거였어요. 숨겨진 단톡방도 정해진 자리도 조용한 배제도 없었죠.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어요. 올해 마지막 수업 날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건강하게 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죠. 밖으로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박 대리님이 저를 불렀어요. 영숙 씨. 네. 내년에도 계속 오실 거죠? 네, 올 거예요. 다행이에요. 영숙 씨 같은 분들이 계속 와주셔야 커뮤니티 센터가 잘 운영돼요. 박 대리님이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겨울이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규칙이 바뀌고 나서요. 그땐 서로 잘 몰랐죠.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 한쪽은 알았어요. 그건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배제였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거부였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규칙이 공평해졌고 모두가 같은 기준을 따르게 됐어요. 저는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만두지 않고 계속 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눈치 보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다시는 그 선 안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겠다고요. 그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선이요. 그 선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제자리를 찾으면 돼요.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원하는 거라면 돼요. 요가 수업도 그래요. 저는 요가를 배우러 온 거예요. 친구를 만들러 온 게 아니라요. 그들과 친해지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 수업을 듣고 제 시간을 보내면 돼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2025년 1월이 됐어요. 새해 첫 수업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9시 50분에 내려갔어요. 출석 체크를 하고 요가실로 들어갔죠. 자리를 찾았어요. 중간쯤에요. 나쁘지 않은 자리였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새해 첫 수업이라 선생님이 새로운 동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열심히 따라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자세 좋아요. 감사합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기분이 좋았죠. 수업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수키 씨가 다가왔어요. 영숙 씨,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저도요. 근데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점심이요? 네. 수업 끝나면 배고프잖아요. 같이 먹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수키 씨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아파트 근처 식당이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벼운 이야기들이요. 날씨, 요가, 일상 같은 거요. 편했어요. 무리해서 친해지려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 됐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이제 알았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제가 배우러 가는 곳이라는 걸요. 그들의 그룹에 끼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요. 제 시간을 위해 가는 거예요. 제 행복을 위해 가는 거죠. 그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선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선을 넘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선을 그으면 돼요. 제가 편한 선을요. 그리고 그 선 안에서 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